2022년 6월 16일 대통령실의 브리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간과 함께하는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 회의에 참석했다. 브리핑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월 16일 판교 제2 테크노밸리에서 바로 이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보고를 받았고, 그리고 기업인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당면 경제 현안을 토론했고, 앞으로 5년간 추진해야 할 주요 경제정책 과제도 토론을 했다. 그거 좀 이상하죠? 그 다음에 우선 왜 판교에서 대통령 그 집무실을 용산에다가 차려줬는데 용산 국방부청사를 뺏어서 거기를 집무실로 쓰고 있는데 왜 거기서 일을 안 하고 판교 테크노밸리에 가서 하는가? 정부가 이렇게 해도 되는가? 그게 밖에서 할 무슨 미리 알려진 공시된 무슨 회의도 아니고 왜 그럴까?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합니다. 왜 거기서 했느냐 하면은 제2 테크노밸리라는 곳이, 판교 그곳이 혁신과 민관 협력의 상징적 장소다. 판교하면 안철수 씨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라는 취지를 반영해서 판교에 가서 했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때는 경제관계 장관, 경제단체장 위주로 여기에 모였는데, 이런 행사를 할 때 모였는데, 이번에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 다르다. 어떻게 했느냐? 벤처기업, 그러니까 뭐 사장 아닙니까? 그 다음에 학계, 교수들, 민간연구원, 이런 여러 분야에 있는 민간인들 21명, 이 사람들과 한자리에 모여서 민간과 시장의 관점에서 당면 현안, 그리고 5년간의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혼란스러운 것이죠. 대통령이 기획재정부하고 이렇게 가서 민간에 있는 그런 사장들하고 같이 회의를 하면서 대한민국 5년간 경제정책을 서로 논의를 했다. 이렇게 경제정책을 하자. 그러니까 공무원과 사장들이 모여서 토론을 하고, 공무원과 사장들이 모여서 대한민국의 5년간 경제정책의 방향, 그걸 토론을 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겁니다. 그렇게 토론을 하고 나서, 자, 사장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경제 정책을 다 하십시오. 정부는 지원을 잘 할 테니까.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민다. 사실 이런 이야기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우리가 많이 들었죠. 그런데 그게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설마
그렇게 무식한 소리를 진심으로 했겠느냐? 조크였겠지? 아니면 기업에게 여태까지 뭐 그 사회주의, 공산 경제 이런 걸 추진하던 정부하고 우리는 달라요. 이러면서 기업이 열심히 기업하세요. 이 말로 알아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정부가 담당해야 되는 경제 정책을 사장님들이 하십시오. 이렇게 할 줄은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는 자기들 그 정부 공무원하고 기업하는 사람들, 기업가들, 사장들하고 같이 말 맞춰서 하면은 된다고 생각을 하는 모양인데 경제학 교과서도 안 읽어봤느냐? 아니 경제학이 아니고 중고등학생들도 배우죠. 경제에서 주체가 세 개입니다. 가계, 기업, 정부. 여기에서 가계가 뭡니까? 국민의 각 가정을 경제 집단으로 파악을 한 게 가계죠. 이게 답니다. 숫자가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경제 주체는 사실은 국민이 그 본체입니다. 정부가 사장들 불러서 기업하고 손잡고 이 국민을 따라라. 국민의 생활을 좌지우지하겠다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정부는 정부의 방식으로 경제에 관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최소화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자유경제 질서를 헌법이 채택했기 때문에. 그러면 기업은 기업의 방식으로 그 경제 주체로서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기업이 정부의 방식을 결정하게 한 게 지금 이 브리핑 내용입니다. 이번 회의. 윤석열 대통령은 사장님 제안하십시오. 우리가 정부가 지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필요 없죠. 기업이 정부하면 되니까. 그런데 왜 기업이 정부의 방식을 결정하면 안 되느냐? 기업은 세상 없이 착한 기업도, 흔히 말하는 무슨 사회적 기업, 그게 그런 뜻은 아니지만 이런 착하다 하는 기업도 자기 이익을 추구합니다. 남의 회사가 아니고 자기 회사 이익을 추구합니다. 그러면 정부는 이 회의에 나온 그 사장의 회사 이익을 밀어줘야 되느냐? 아니 밖에 있는 회사의 이익도 같이 밀어줘야 되느냐? 이거 둘 다 아닙니다. 정부는 국가의 경제의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겁니다. 아니 이익이라기보다 자유경제 질서가 가다가 병목현상이 생긴다든지 주저앉는다든지 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면 되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국가가, 정부가 개입을 좀 더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정부가 하는 것은 국익 추구입니다. 자기하고 알고 있는 이런 회사 저런 회사의 이익 추구가 아니고 큰일 날 일이죠. 이렇게 만나서 이런 짓을 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과 현재의 그 집행정부는 무능하다. 일을 안 한다. 이게 임무 해태입니다. 사장들 불러서 민간이 끌고 가라. 너희가 정부해. 이렇게 말한 거 아닙니까? 이거 임무 해태입니다. 그래도 되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는 뭐냐? 여기 지금 뭐 20명인가 하여튼 이렇게 갔다고 하죠. 이 사람들은 특별한 사장입니다. 그렇겠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제안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이게 정경유착입니다. 정경유착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 윤석열이 이렇게 개념이 없다 하는 겁니다. 실제로 오늘 한 것은 사실 뭐 이렇게 말을 하고 브리핑을 한 것만큼 그런 거창한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모두 발언하고 추경호 장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죠. 추경호 장관이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보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모인 사람들, 사장님들, 이 사람들하고 같이 토론을 했답니다. 뭐 민간 중심 경제 활력 제고 높이는 거, 그 다음에 성장 복지의 선순환. 이 선순환 이런 말 갖다 쓰는 거 좀 좌파스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좀 지겹죠. 그냥 과학은 과학이고 경제는 경제고 이렇게 가야지 거기에 무슨 선 이런 도덕적 개념을 갖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면 정직하지 않은 뭔가를 하려는 거구나 하고 의심을 해야 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거, 그 다음에 경제 체질 개선과 미래 대비 민생 안전, 아주 많은 것을 갖다 붙여놓고 주제가 두 가지라고 하면서 토론을 했답니다. 이렇게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사장님들이, 민간 전문가들이 다양한 정책 제안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결국은 그 추경호 장관이 되겠죠. 하여튼 소관부처 장관이 답변을 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이제 무슨 윤석열 정부 5년간의 무슨 경제정책 방향 뭐 이런 거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냥 간담회 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법적 효력이 없는 간담회인데 문제는 여기에 법적 효력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도대체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정부는 왜 이런 짓을 하는가? 자기들이 공무원이 아닌 집행정부의 구성원이 아닌 사인이었을 때 밖에서 그냥 국회의원하고 뭐 직장인, 검사도 직장인이니까 이런 거 할 때 하고 지금 하고 이걸 혼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은 밖에 열어놓고 하는 게 아닙니다. 밖에서 의견을 듣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이 윤석열 대통령이 개념이 없다 하기도 했지만 한덕수 씨는 공무원이죠. 한덕수 씨도 총리인 공무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근무일에 양산에 전 대통령, 지금은 그냥 일반 국민인 문재인 씨를 만나러 근무일에 갔습니다. 그거 총리의 업무입니까? 총리의 업무라면 이거 국무회의를 통과한다든지 아니면은 이게 대통령의 지시라고 한다면은 대통령의 임무 수행은 반드시 문서를 남기게 돼 있습니다. 그 전자문서가 됐든 그래서 부서도 하고 반드시 문서로 해야 되죠. 윤석열 대통령이 문서로 이런 일을 지시했다 하는 것을 이거 보고서 작성하고 또 정부의 업무일지 기록해야 됩니다. 휴무일에 가야지. 그냥 찾아가려면 왜 근무일에 근무 안 하고 양산까지 왔다 갔다 합니까? 지금같이 국가가 위기에 처해 있는 이런 때 다
다들 노느라고 정신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 계속 밥 먹으면서 뭐하고 무슨 일 할 때마다 오찬 만찬 하는 거 그거 끊어라. 지금 이렇게 세금을 그렇게 낭비할 수 있는 때가 아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근무도 하는지 마는지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감사원이 일 제대로 하는 겁니까? 감사원이 못하면 야당이 야당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하고 언론이 언론 역할을 해야 하는 겁니다. 아무튼 실제로는 이제 이렇게 된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 말은 번지르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들 일단은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먹음직스러운 떡이다 이렇게 속는 것이죠. 그러나 윤석열이 내놓는 떡은 못 먹는 떡입니다. 그거는 고작해야 썰떡입니다. 썰인 거죠. 윤썰떡. 이번 이 회의가 엠바고가 깨졌다. 미리 그 문건이 흘러나왔다 했던 이제 바로 그건데 만일 저 사장들하고 정말 경제정책을 논의했다면 법 위반입니다. 헌법과 법률 위반이고 그냥 모여서 간담회, 토론을 하면서 간담회 했다 하면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죠. 이런 발표를 통해서. 그건 쇼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내용을 보니까 쇼에 가깝다 이거를 알 수 있는데 그건 그렇고 이게 이제 보도자료가 나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소감은 딱 이겁니다. 야,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지금 문건이 자꾸 나오는데 또 매번 언론에 왕창 깨지죠. 왜냐하면 그게 정부가 지켜야 될 그 양식에서 벗어나거나 정부가 지켜야 할 그 법의 범주를 자꾸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에서 법을 모르는 사람이 이걸 지휘하고 있는 것 같다. 영향력을 강하게 미치고 있는 것 같다 하는 게 이런 데서 자꾸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비난을 듣고 있습니까? 검사 출신들을 대거 들여놨다고 비난받고 있죠. 검사 출신 비서관들이 법을 오죽 잘 알겠습니까? 지금 이거 보도자료 보면은 그리고 50몇 페이지짜리라는 그걸 보면은 이거 완전히 법을 모르는 사람이 작성을 한 게 분명합니다. 여기 문제가 있죠. 법을 잘 알 수밖에 없다는 윤석열, 또 법을 잘 알 수밖에 없다는 검사 출신 비서관들이 어째서 이런 것을 두고 반박도 못하고 오케이 하고 이게 실제로 이렇게 나와서 집행이 되도록 하는가? 도대체 용산 대통령실에 누가 자리를 잡고 있는가? 어떤 집단이 들어가서 이런 짓을 하는가? 이게 문제입니다. 이것은 밝히고 바로 그 화근을 도려내야 하겠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